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서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58%,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20%. 같은 반도체 회사고 같은 나라에 있는데 수익률 격차는 무려 3배가량 됩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6조 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에서도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40년이 넘게 깨지지 않던 공식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라는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팔아야 할까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 지금 더 사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하이닉스는 58%의 영업이익을 찍었는가? 이 영상으로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이닉스는 58%의 영업이익을 찍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답은 한 가지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계산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데이터를 더 빨리 먹이느냐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초고속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재료를 가져다 주는 보조가 느리면 요리사는 멈추겠죠.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있는 102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짜리 GPU도 HBM이 없으면 그냥 고철이라는 거죠. SK하이닉스의 2025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D램 출하량에서 HBM 비중은 고작 20%지만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HBM은 수주형 계약, 가격 먼저 확정,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을 거의 하지 않는 이 구조 덕분에 제조업에서 말도 안 되는 58%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타서 그런 거 아니냐? 저 마진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원한 건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3가지죠. 첫 번째, 가격 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HBM은 시장가가 아니라 고객이 먼저 가격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탑재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H백은 80GB, 블랙웰은 192GB, 루비는 288GB. GPU 한 대 팔 때마다 HBM이 2배, 3배씩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HBM 공장은 돈이 있다고 바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진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밀렸을까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19년도 HBM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HBM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HBM3, HBM3E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AI의 폭발을 정확히 맞춘 쪽이 바로 SK하이닉스였던 겁니다. 삼성은 다시 뛰어들었지만 HBM3에서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사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게 바로 HBM4입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D램 공정이 아니라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겨야 합니다. 삼성은 자체 4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의 HBM4는 11.7GBps, 엔비디아의 요구치인 10에서 11GBps를 확실하게 넘겼고 엔비디아와 암드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를 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야기를 했죠. 모든 공급업체가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삼성전자를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의 역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검증된 공정과 압도적인 양산 경험을 유지하고 있죠. 현재 예상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63%, 삼성전자가 24%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완전히 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삼성에는 SK하이닉스에 없는 카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범용 D램이죠. HBM 생산 확대 때문에 범용 D램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가격은 45%에서 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은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즉 지금의 삼성전자는 HBM4의 재진입,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 PBR 저평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성향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SK 하이닉스를 6, 삼성전자를 4,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SK 하이닉스를 3, 삼성전자를 7. SK 하이닉스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고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방향을 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체크해야 할 신호는 세 가지겠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두 분기 연속 하락시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죠. 두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될 시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HBM 매출 비중 20%를 돌파할 시 재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회사의 PBR 격차 0.3배 이내로 좁혀질 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AI 투자가 꺾이는 그 순간이겠죠. 한국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지수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꺾이고 AI 투자 축소 신호가 나온다면 그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떠날 타이밍입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AI 사이클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속도를 사는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방향을 사는 투자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게 빠른 수익인지 안정적인 전환점인지 그 대답이 비중을 결정할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 더 알차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